이제 본격적으로 날이 더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들에 폈던 꽃들도 이제는 하나씩 지고 새 싹들이, 새 잎의 싹들이 이제 돋아나는 모습. 또 이 계절 이 실록의 모습이 참 화려하지요, 우리나라. 이때 이 실록 같은 새로운 희망이 우리 사회에도 싹트기를, 움트기를 빕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전부 끝이 났습니다. 그 보수 세력, 소위 야권 세력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벌써 어죽빠르게 공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김종인 씨의 공이냐, 뭐 안철수의 공이냐, 뭐냐 이러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채널 24K가 보기에는 여기에 공 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런 결과를 만드는데 절대적인 주인공이 된 거는 집권 세력 그 자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이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실정과 무능, 여기에 화가 날 대로 잔뜩 난 유권자들이 그 분노를 폭발시킨 결과라고만 보면 된다. 여기에 무슨 공과를 따질 거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1년은 굉장히 긴,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별로 유례가 없는 굉장히 긴 1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제, 국방, 외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국제적인 이 모든 분야의 파고는 우리를 한시도 편안하게 놓아둘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뭐 그건 당연히 간단하게 가라앉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제 우리의 경제적 위치, 국방의 위치, 외교의 위치가 한시도 편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그냥 쉽게만 생각해도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을 놓고도 그렇고, 올해 또 올림픽 참가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과의 관계, 이것도 이제 풀어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이런 때 우리 이 국정을 중심에 서서 국익을 위하여 온전하게 잘 이끌어 가야 할 중심 세력이 사실상 없어진 상태가 된 거 아니냐. 물론 뭐 기존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의 집권 세력들이 지금까지 그 국익을 위해서 정말 유능하고 그런 정직하고 도덕적인 그런 세력이었느냐. 물론 그거 아니고 수재 없느니만도 못하다. 제발 좀 빨리 없어졌으면 이런 얘기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수없이 터져 나올 정도로 무능하고 심지어는 부패한 모습까지 이제 보여주었지만, 어쨌든 이 우리를 둘러싼 대외적 상황에 대처를 할 중심, 책임을 지고 대처해야 할 중심 세력 자체가 이제 급격하게 흔들리고 와야 될 것이 명백해 보이는 만큼 우리의 1년은 무척 길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세력은 결코 내년에 권력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불법, 부패, 부정,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전부 다 망한다. 그들 사이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의식이 퍼져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아마도 둘 정도로는 갈라지겠죠, 의견이. 야, 이제라도 빨리 바꿔서 이제 국민의 마음 쪽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쪽이 있을 테고,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시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집단들이 이제 그룹핑을 하겠지요.
그러면 또 어떤 부딪힘이 자신들 내부에서 또 생겨나게 될지, 그것이 또 세상을 얼마나 시끄럽게 할지, 그거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후보감을 만들어내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편편치 않은 일이겠지요. 웬만한 지명도를 가진 사람들, 그 속에서 마땅한 이제 주자를 선별해낸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그런 주제가 될 겁니다. 그걸 놓고 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패거리가 갈릴 수밖에 없을 테고, 채널 24K에서 진작에 한번 주요점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했었던 거를 재미삼아 우리 독자분들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태풍 대과괴를 제가 뽑았다고 그랬었죠. 용마루가 무너지는 모습이다. 그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점괘를 뽑았었느냐 하는 게 이제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 집권 세력, 이들이 바로 그 태풍 대과괴, 거기에 해당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용마루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그 밑에서 비를 피하고 살던 그런 생명체들은 빨리 그 집에서 도망을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최우선적으로 저지를 또 하나의 과오는 거의 명백해 보이는데요. 우선 이제 당선된 두 시장들이 당선 당위성을 이제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지금 두 시청 내부에는 다 앞에 있었던 이제 시장들이 심어놓은 인적 집단들이 존재하고,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산하 조직의 기관장부터 각 기관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이 무척이나 많이 포진해 있죠. 이들을 동원해서 이 두 시장을 허수아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분명히 표면화하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의회가 거의 동의를 안 해주겠죠. 이것저것 시장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까. 어쨌든 그러한 행위 하나까지도 이 이후의 집권 세력, 지금까지의 집권 세력이 이 이후에 국익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멸사봉공의 자세로 돌아가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럼 소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의 세력들의 입장은 어떻겠느냐. 그들 또한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아마도 그들 앞에 첩첩이 놓여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리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의 승리라고만 보기 어렵고, 또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무슨 자기 내부에 논리 정리를 했거나 힘의 정리, 조직의 정리를 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흩어진 그런 조직으로 남아있는 상태인 것이 명백하고 보면,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야권 세력을 결집시킨다.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더욱이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권 교체의 욕구가 커지고 있다라는 증명이 나온 상태이니만큼 호시탐탐 권토중래의 기회를 엿보던 그런 인사들, 이들이 무척이나 많이 등장할 테고, 그리고 서로에게 총질을 해대는 내부 환란을 겪어야 하는 그러한 현상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널 24K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사실 선거 전날 우리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3가지의 제안을 했었죠. 우선적으로 이러한 전국 속에서 야권을 결집시킬 중심 세력을 빨리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제안을 했었죠. 그 중심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어지럽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야권, 소위 보수 집단의 각 세력별 지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우선 모이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합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자신들이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끌어오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실릴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 그런 인사들을 빨리 발굴을 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모셔오는,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그들을 모셔오는, 그래서 코아를 빨리 만들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을 기약하는 조직화와 운동세력화, 이 노력을 기울여주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난다면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야 이게 무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냐? 똑같은 공약 내놓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랬죠. 박형준 후보 글쎄 어떻게 이제 뒷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가덕도 문제부터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말로 그 가덕도 말도 안 되는 거 밀고 갈 거냐 이런 것에서부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이제 과감히 털어버리고 정말 전 국민들이 바라고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빨리 개발을 하고 그것을 전 국민들을 상대로 캠페인하고 설득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다시 국민들의 의사를 피드백해서 다시 재조합해서 좀 더 정리된 이런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러한 노력을 1년 동안 열심히 보여주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위에서 후보 정해서 찍어내는 그러한 서투른 짓 이제 하지 말고 그렇게 코아로 불러들인 몇몇 인사들이 그야말로 자유롭게 그들이 10명이면 어떻고 몇 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래서 국민들에 의해서 바텀업의 방식에 의해서 선택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장 선거에서도 사실 좀 그런 모습이 보였던 거 아닙니까? 만일 오세훈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혼자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했더라도 이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지 거기에 대한 이제 성찰도 좀 필요하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전 국민들이 관심을 쏟아내는 그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그런 바텀업의 방식에 의한 대통령 후보의 선출 과정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또 하나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이 분명히 바로 앞에 벌어질 수 있을 사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권에서는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정치 공작을 생각해낼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예상되는 것이 개헌 논의 같은 것을 꺼내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의 이런 정치 공작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적 두뇌를 가진 전담 조직을 조직화할 필요, 야권에 그러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치 공작을 사전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이쪽에서 먼저 만들어가는 그런 주도 면밀한 자세를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2021년의 세계는 정말로 정신 차리기 어렵게 격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오직 어떠한 이념도 패거리도 아닌 오직 이성에 기초한 실사구시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정치 세력을 밀고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국민들이 옹골차게 지켜내야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난국을 잘 극복한 뒤에 그 뒤에 번영이 존재하는 법입니다.